안녕하세요. 차우진의 엔터문화연구소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희는 AI 리포터 에이미와 아이작입니다. 오늘은 일본 문화 매거진 리얼 사운드 소식인데요. 네, 빌리빌리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캉 위에 씨 인터뷰를 바탕으로 요즘 정말 뜨거운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 그 중심에 있는 빌리빌리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중국 자체 애니메이션 팬수가 이제 일본 애니 팬수를 넘어섰대요. 3억 명 이상이라는데? 와, 3억 명이요?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근데 또 동시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팬들도 같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오, 그건 또 의외인데요. 하나가 크면 하나는 줄어들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팬덤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뭐랄까 시장 전체 파이가 그냥 커지고 있는 거죠. 예전엔 좀 마이너한 문화였다면 이젠 완전 메이저가 된 거예요. 하긴 빌리빌리도 처음엔 일본 애니 스트리밍으로 시작했잖아요. 2013년. 네, 맞아요. 그러다가 2016년부터 자체 제작에 뛰어들었으니까 한 8년 만에 이렇게 판도가 바뀐 거죠. 8년 만에요. 정말 빠르네요. 그럼 양적으로도 많이 따라왔겠어요? 그렇죠. 중국 전체로 보면 연간 한 150편 정도 만든다고 하고요. 일본이 한 300편 정도 되니까. 절반 수준까지 따라온 거네요. 질적음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빌리빌리의 투자 전략도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일본 모델을 좀 배우려는 목적이었다면 학습 목적. 네, 근데 지금은 완전 중국 시장에서 이게 통할까? 이걸 보는 거죠. 스토리나 비주얼, 사업성까지. 아, 중국 시장 성공 가능성. 그럼 요즘 중국에서는 어떤 장르가 좀 인기가 많나요? 아무래도 젊은 층, 그러니까 15세에서 35세가 주 타겟이다 보니까 그 일상물, 공감할 수 있는 거? 아, 일상물. 네네. 그리고 액션, 소년점프 계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꾸준히 인기고요. 액션도 여전히 강세군요. 또 하나가 이제 음악 애니메이션이에요. 뱅드림 같은 거. 네. 이게 음악이랑 애니 시너지도 좋고 또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거 잘하니까 중국 팬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아, 뱅드림. 음악이랑 이벤트 연계. 빌리빌리가 잘하는 분야죠? 네, 그래서 아하렌 양은 알 수가 없어 같은 작품은 빌리빌리가 아예 단독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아, 그 작품이요? 단독 투자는 좀 이례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작품 자체도 있지만 슈에이시아 같은 일본 대형 출판사랑 좀 더 협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관계 구축 차원도 있고. 이제 단순 스트리밍만 하는 게 아니라 IP 비즈니스 쪽으로 완전 힘을 싣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360도로 사업을 펼치는 거죠. 굿즈 만들고, 게임 만들고, 팝업 스토어 열고, 콜라보하고. 이런 IP 비즈니스 전략, 요즘 엔터 산업의 핵심이죠. 혹시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저희 차오진의 엔터문화연구소 뉴스레터 찾아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근데 이런 IP 확장이 중국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해외로도 막 나간다던데. 네, 맞아요. 천관사복이나 시간대리인 같은 중국 애니가 해외에서 반응이 꽤 좋아요. 특히 일본에서 관심이 높고요. 아, 그 작품들 저도 들어봤어요. 소니그룹하고 파트너십 맺은 것도 크고 아예 일본 후지TV랑 B8 스테이션이라고 방송 시간대도 새로 만들었어요. 공동 제작을 위해서요. 공동 제작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투비 히로 X 같은 경우는 감독이랑 각본은 중국에서 하고 음악이랑 프로모션은 일본 애니플렉스가 맡는 식이죠. 기술적으로도 2D랑 3D 섞어 쓰는 새로운 시도도 하고요. 와, 협업 방식도 흥미롭네요. 그럼 일본 말고 다른 지역은요? 동남아시아 시장도 엄청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나 태국처럼 젊은 인구가 많은 곳들이요.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하긴 동남아시아 시장 잠재력이 크죠. 이미 그 지역에서 일본 애니 스트리밍은 빌리빌리가 점유율 1위예요. 기반은 닦아놓은 거죠. 와, 진짜 공격적이네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도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럼요. 이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일 큰 고민은 역시 IP 부족이에요. 새로운 히트작 발굴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아, IP 고갈 문제, 양국 공통이군요. 네. 그리고 콘텐츠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만들 실력 있는 스튜디오는 한정도 있으니까 스케줄 잡기도 너무 힘들고요. 제작사 확보 경쟁도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요즘 쇼폼이나 게임 같은 다른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랑 경쟁하는 것도 부담이고. 시간 뺏기 싸움이군요. 팬들 눈높이도 계속 올라갈 텐데. 맞아요. 더 좋은 스토리, 더 좋은 비주얼 계속 요구하니까요. 이걸 맞춰주는 게 숙제죠. 쉽지 않겠네요.
그럼 앞으로 빌리빌리는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계속 지금처럼 가나요? 일단 기본 전략은 유지할 것 같아요. 일본 제작위원회에 투자하고 자체 제작 늘리고 공동 제작하고 이건 계속 가져가고요. 기존 전략 유지. 동시에 이제 효율성을 좀 높여야 하니까 AI 같은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새로운 표현 방식은 없을지 이런 걸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기술 활용까지 정말 빠르게 움직이네요. 오늘은 빌리빌리 사례를 통해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의 현재와 미래, 또 일본과의 관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IP 부족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말씀하신 AI 같은 신기술이 양국 협력에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그것도 참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엔터 산업의 미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차우진의 엔터문화연구소 뉴스레터를 검색해서 구독해보세요. 지금까지 에이미와 아이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 팟캐스트는 구글의 노트북 LM으로 제작되었습니다.